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1쪽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이제 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력은 사실 이제 만유인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만유인력과 중력을 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에 대해서 일단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가 있을 유자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 말은 만물에 있다. 어떤 힘이 어떤 게 있냐? 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0인 물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겠죠? 그 얘기는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갖고 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질량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중 만유인력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만유인력이 어떤 물리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량이 라지 m이고요. 여기 질량이 스몰 m입니다. 질량은 이제 매스니까 m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질량 중심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만약 이 구형태의 물체가 밀도가 균일하다면 정중앙에 있는 이 한 점에 이 질량 m이 모두 모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구형태라고 했을 때 질량 중심 정 가운데 있는 점이 이 점에 스몰 m이 다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량 중심을 설정하는 이유는 두 물체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이 적용하겠죠. F. 그러면 이제 스몰 m이 라지 m을 잡아당기는 힘 F. 이게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간을 정지시킨 상태죠. 사진 찍어서 보는 우리가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지 m은 오른쪽으로 끌려갈 거고요. 스몰 m은 왼쪽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사이에서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유인력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는 요 힘과 스몰 m이 라지 m을 잡아당기는 요 두 힘은요 힘의 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칠판을 밀면 칠판도 나를 민다 이 말입니다. 즉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을 앞으로 밀면 그죠? 칠판은 선생님을 뒤로 밀겠죠. 또한 선생님이 칠판을 앞으로 10N으로 민다면 칠판은 선생님을 뒤로 10N으로 밀 겁니다. 이 작용력과 반작용력의 사이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는 또 재밌는 걸 갖고 있어요. 만약에 아니죠. 선생님이 칠판을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의 반작용력은 뭔가요? 칠판이 선생님을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즉 작용과 반작용력이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 오른쪽에 있는 F는 어때요?
라지 m이 스몰 m을. 요 f는 어떻죠? 스몰 m이 라지 m을.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힘 F와 요 힘 F는 어떻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어떻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은요, 라지 M에 비례해요. 이것은 실험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잠깐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kg짜리 두부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자,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이 왼쪽에는 1kg가 오른쪽에는 1kg를 10N으로 잡아당긴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오른쪽에는 1kg도 왼쪽에는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기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자, 이번에는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똑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물체가 2kg이에요. 오른쪽은 변함이 없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이 2kg이라는 물체는 결국 1kg 물체, 그리고 또 1kg 물체, 두 물체가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2kg짜리 물체는 1kg짜리 물체 두 개가 겹쳐져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럼 얘도 10N을 받고 얘도 10N을 받으니까 합해서 얼마가 됩니까? 네, 20N이 됩니다. 그래서 요 힘이 10N이 아니라 20N이 돼요. 자, 그럼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20N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질량이 1에서 2로 2배가 되니까 힘이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죠. 즉, 라지 M이 2배가 되니까 F가 2배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하죠. 비례관계 있을 때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걸 라지 M이라고 놓고 유도했지만 라지 M이 아니라 스몰 M이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겠지. 맞죠? 그러니까 F는 뭐야? 스몰 M에도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도 있어요. F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이제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비례는 뭐지? R이 커지면 F가 작아질 때 우리가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R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F는 이 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이걸 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직은 여러분들 수학적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논리적으로 유도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관계를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거죠. F는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도 수학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쓰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약간의 수학적인 스킬이 필요한데, 여러분 수학에서 1차 함수 배웠죠, 그죠? 여기가 y고 여기가 x일 때 x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y도 증가해요. 이런 그래프가 1차 함수죠, 그죠? 이거 어떻게 씁니까? y가 x가 비례하죠. 즉 x가 커지니까 y도 따라서 커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y equal ax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a는 뭐죠?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상수죠? x와 y는 변수고 a는 상수예요.
즉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y랑 x는 비례관계에 있을 때 상수 A를 하나 붙여서 equal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적용시켜 볼게요. 자, 두 개가 비례하고 있으니까 상수 하나를 붙여서 equal 표시를 할 수 있어요. f는 상수, g라는 상수를 붙여볼게요.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때 상수를 하나 붙인다고 했지, 그지?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상수는 상수인데 만율력에 의한 상수라고 해서 만율력 상수 이렇게 붙여도 되겠지만 사람들은 중력 상수라고 불러요. 이것만 봐도 만율력과 중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중력 상수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중력 상수가 얼마인지 외우지를 못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입니다. F가 라지 m에 비례하고 F가 스몰 m에 비례하고 F가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지 m이 2배가 되고 거리가 2배가 됐다. 라지 m이 2배가 되고 거리가 2배가 됐다 이거야. 그럼 만율력은 몇 배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 2배, 여기에서 2배인데 제곱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F는 2분의 1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력 상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이 F가 뭐라고? 만유 인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이라는 말이 식이 나왔으니까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MKS 다니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M은 미터를 의미하고 K는 킬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는 세크, 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MKS 단위기를 쓴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제 상식이니까 말하는 건데. 여러분, 미터는 뭐의 단위죠? 길이 또는 거리의 단위죠. 근데 길이랑 거리랑 같은 거예요. 그냥 스케일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한 변의 길이라고 하지 거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스케일이 작은 경우에는 길이, 반면에 서울,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하지 길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경우에는 거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량은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크는 뭐예요? 시간의 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식에다가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를 대입할 때 1km라고 해서 거리에다 1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MKS 단위에 쓰기 때문에 1km를 미터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대신에 1000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되고, 또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기 때문에 1톤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질량에다 1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톤은 1000kg이니까 1000 숫자를 넣어야 되고요. 또 뭐 300g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300이라는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0.3을 대입해야겠죠, 그죠?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분이라고 해서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안 되고 1분 60초니까 6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또 따로 이제 수업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 하나를 알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 없는데 이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데 어떤 걸 잘 틀리냐 이런 걸 많이 틀려요. 자, 어떤 두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알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물체는 100kg짜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0.1kg이라고 합시다. 확실히 왼쪽에 있는 물체가 질량이 큰 거죠. 얘는 질량이 작아요. 자, 그럼 만율력에 작용할 텐데 100kg가 잡아당기는 힘 F1. 그죠? 100kg가 0.1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0.1kg이 100kg를 잡아당기는 힘 F2. 그러면 F1이 클까요? F2가 클까요? 정답은 앞에서 말했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F1이 더 크다고 대답해요. 왜 F1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학생들은 100kg가 잡아당기는 힘이랑 0.1kg가 잡아당기는 힘이 같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100kg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두 힘의 크기는 같아요. 아까 얼핏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요 경우에 그죠? 여기가 20N이면 여기도 뭐야? 20N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작용 반작용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물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중딩도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죠, 그죠? 중학생도 알고 있는 식. F는 뭐래요? ma라는 식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가속도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힘은 뭐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F는 ma니까 F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질량이 크잖아. ma고요. F1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죠? ma입니다. 그죠? 그래야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야?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우리가 보는 거라고 했죠. 그죠? 만약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00km는 F2라는 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0.1kg은 F1이라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겠지. 그지? 그런데 0.1이라는 숫자는 10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커야 돼요. 가속도가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끌려가는 겁니다. 반면에 F2라는 힘을 받는 100kg는 어때요? 똑같은 힘이 작용하지만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작아요. 가속도가 작으니까 0.1kg처럼 확 끌려가지 않고 이거보다는 좀 덜, 그죠? 덜, 뭐라고 할까요? 0.1처럼 다이나믹하게 끌려가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만 보고, 가속도가 크니까 더 큰 힘이 작용했구나. 가속도가 크니까 더 큰 힘이 작용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시 질량이 작은 애들은 가속도가 크지만 질량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크다고 해서 더 큰 힘이 작용했다고, 즉 F1이 F2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이라서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유인력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힘은 같지만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속도만 보고 어느 한쪽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F1과 F2가 같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설명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등교했을 때 이렇게 따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지금 배운 만유인력을 지구에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질량 라잼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구 중심에 지구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지구의 질량은 매우 크겠지, 그지? 매우 크겠죠, 그죠? 선생님도 지구 질량을 외우진 못하지만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하지만 지구 질량은 모르지만 선생님은 지구의 반지름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고 있죠, 그죠? 지구 위에 스몰m인 질량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스몰m을 잡아당기죠, 그죠? F. 그러면 스몰m도 지구를 어떻게 잡아당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하지만 지구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속도 A는 그죠? 지구의 가속도 A는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지구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가속도 A는 거의 0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받는다고 해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아요. 반면에 나는 어떻지? 나는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결국 지구 중심 쪽으로 끌려갑니다. 즉 낙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F를 구해보자 이거야. 중력 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m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력 상수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상수입니다. 상수. 자, 여기 뭐야? 지구 질량입니다. 지구 질량 역시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될 거고 R은 뭐야? 나와 지구가 떨어진 거리가 될 텐데 자, 보자. 우리가 높이 올라가 봤자 1000m까지 올라갈 일이 거의 없지. 우리가 교실 집 한 층의 높이가 한 3m라고 해도 100층이면 300, 뭐 많아야 500m 그 사이가 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1000m까지 올라갈 일이 거의 없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 6400에다가 1을 더하나 마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많이 뛰어서 그랬지만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다가 지구 반지는 6400을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6400이 아니지. 6400km니까 0 3개 붙여줘요. 1km가 1000m니까 그럼 640만이야. 큰 수지, 그지? 맞죠? 이걸 제곱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9.8이 나오더라 이거야. 9.8 많이 들어봤지? 중학교에서, 그죠? 9.8이라는 숫자 뭐라고 외웠어요? 중력 가속도라고 했죠, 그죠? 자, 가속도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 가속도의 단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속도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니까 일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써봅시다. 9.8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1층에서 잰 값이랑, 그죠? 뭐 10층 올라가서 잰 값이랑 이게 뭐 거의 숫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9.8이야. 그죠?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 지면으로부터 올라간 높이도 더해야 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뭐 10m 더 하나 많아 이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래서 이제 이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높이 올라가도 변함이 없는데 이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이 중력 가속도는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호를 붙여줬어요. 어떤 기호를 붙여놨냐? 자, 대문자 G는 위에서 썼기 때문에 소문자 G를 씁니다. 소문자 G는 이제 그래비티의 앞자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만유인력 구하는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자, 스몰 m은 남아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m 남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F는 지구에서, 그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9.8이라는 숫자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60kg이다. 그럼 여기다가 뭐야? 9.8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선생님이 받는 중력의 크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9.8이라는 숫자가 좀 까다롭죠, 그죠? 계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그냥 9.8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10이라고 놔요.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중력가속도가 다 10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이제 중력가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10을 곱하니까 몇 뉴턴이 나오는 거야? 600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1층에서 600뉴턴 중력이 2층에서 600뉴턴 3층에서 600뉴턴 100층 가도 거의 600뉴턴의 중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량에다가 10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중력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달로 간다고 칩시다. 달로 간다면 9.8 또는 10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왜냐면은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지구의 질량이 아니라 달의 질량을 넣어야 할 거고 R제곱의 아래다가 달의 반지름을 넣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9.8이라는 숫자 또는 10이라는 숫자가 바뀌겠지? 그죠? 그러면은 중력과 속도가 바뀌니까 뭐야? 중력의 크기도 변해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의 약 6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구에선 600뉴턴이었는데 달에서는 몇 뉴턴이 되는 거야? 6분의 1이니까 100뉴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화성에 가서 나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재면은 또 달라지겠지. 목성 마찬가지겠지. 그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질량이 60kg이라는 이 질량은 달에 가서도 변해? 아니지. 화성에 가면 변해? 아니지. 화성에서도 60kg이지.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하지만 나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물체,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물체를 100층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어떤 물체, 질량이 m인 물체를 100층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가 되겠어요? mg가 되겠지, 그지? 뭐, 문자 쓰니까 좀 어려워요? 어렵다면, 2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이니까 20N의 힘을 받겠지, 그지? 쭉 낙하하면서 어떻게 돼? 땅까지 낙하할 텐데, 낙하하는 내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일정. 여러분, 일정하다는 말과 참고로 또 딴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참고로 일정하다는 말과 균일하다는 말은 다르다고 했죠. 그죠? 다릅니다. 일정하다는 말은 이런 거지. 이 방의 온도가 일정하다. 그 얘기는 방의 온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연관돼 있어요. 반면에 방 안의 온도가 균일하다. 그 얘기는 방의 구석구석, 그죠? 방의 중심이나 방의 구석이나, 그죠? 앞쪽이나 뒤쪽이나 온도를 측정했을 때 모든 점에서 온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균일하다는 얘기는 뭐야? 공간의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예?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 이런 거는 또 상식이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하는 20N이라는 중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치? 떨어지는 동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 일정한 겁니다. 이 일정하다는 요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이번엔 조금 더 나갑시다. 여러분 탐구과학 실험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자, 1kg짜리 물체와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이 두 물체 모양도 똑같아. 똑같은 높이, 그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물론 이때 지우겠다. 공기 저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실 공기 저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마찰력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마찰력을 배웠지만 어려워서 곧 대학으로 넘겼어요. 여러분들이 마찰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건지 모를 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마찰, 공기저항은 거의 다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물체를 떨어뜨리면 봐요. 아까 중력은 뭐야?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g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1kg짜리 물체는 몇 뉴턴의 힘을 받아요? 10뉴턴을 받아요. 2kg짜리 물체는 몇 뉴턴의 힘을 받아요? 그렇죠. 20뉴턴의 힘을 받겠지, 그지? 그죠?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집니까? 누가 먼저 떨어져요? 왠지 2kg이 더 먼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떻게 배웠어? 동시에 떨어진다고 배웠지, 그지? 그죠? 그럼 왜 동시에 떨어지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의외로. 자, 요 2kg짜리 물체를 조금 모양을 변형시켜 볼게요. 어차피 공기 저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물체 모양은 변화시켜도 뭐 저항력은 똑같겠지, 그지? 여러분 그 급식 먹을 때 조랭이 떡 먹어봤죠, 그죠? 그 조랭이 떡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구슬 1kg, 오른쪽에 있는 구슬 1kg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구슬이 아주 약하게 붙어 있다고 합시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이 작용해서 각각 작용할 텐데 왼쪽에 있는 1kg은 역시 10N mg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kg짜리 물체도 몇 뉴턴? 10N을 받게 돼요. 그러면 동시에 떨어뜨리면 얘도 떨어질 거고 얘도 떨어질 거예요. 맞죠? 자, 지금 아주 약하게 붙어 있어요. 조금만 힘을 줘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의 이 상황과 오른쪽의 이 상황이 다른가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죠? 그러면 두 물체는 붙었던 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좀 확장시켜서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요걸 1, 2, 3 이라고 했을 때 1, 2, 3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세 물체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요게 바로 뭐야? 2kg이잖아, 묶으면.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돼요? 똑같이 떨어져요. 만약에 시간이 살짝 흘러서 1kg짜리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얘도 어디가 있겠어? 여기가 있다 이거야, 동일하게. 얘가 땅에 닿을 때 어떻게 돼? 얘도 땅에 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질량과 관계없이 동시에 땅에 닿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켜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투명한 아크릴 원기둥에다가 한쪽에 진공 펌프를 달아요. 자, 진공 펌프를 가동시키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돼?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지, 그지? 그러면 이 원기둥 안에는 공기가 있어, 없어?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공기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 깃털을 놓고 한쪽에는 볼링공을 놓아요.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깃털이 땅에 닿을 때 볼링공도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닿습니다. 이거를 이 실험 영상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직접 봤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가능한 겁니다. 요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공 펌프를 가동시키지 않고 공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떨어져? 네, 볼링공이 먼저 떨어져요,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기가 없는 공간을 찾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건 죄다 뭐야? 무거운 게 더 먼저 떨어져. 그죠? 쇠구슬과 유리구슬 이렇게 동시에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약간 먼저 떨어집니다. 좀 더 먼저 떨어져요. 확실히. 근데 그건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고, 그지? 공기를 다 빼서 진공 상태에서 하면, 즉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동시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진공을 만들어서 실험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그죠? 요게 동시에 떨어진다는 요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공기저항을 대부분 무시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봐봐.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봐요. 자, 봐요. 여러분, F는 뭐예요? MA죠, 그죠? 그러면 1kg이랑 2kg이랑, 그죠? 1kg에는 10N의 중력, 2kg에는 20N의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지? 자, 그럼 2kg짜리의 힘이 2배야. 그죠? 힘이 2배야. 힘이 2배야. 20N. 2배잖아, 그지? 근데 힘만 2배냐? 아니야. 질량도 몇 배야? 2배야. 그죠? 그러면 1kg나, 다시 1kg나 2kg나, 그지? 가속도가 어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2kg짜리 물체는 1kg에 비해서 20N이라는 힘, 즉 2배의 힘이 작용하지만 질량 또한 2배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같아. 다시 힘이 2배지만 질량 또한 2배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다. 그래서 동일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만유인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뭐야? 질량이 있는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 이야기를 했고, 각각 작용하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반정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만유인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요 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 라지 m, 스몰 m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 만유인력 법칙을 지구에 적용했을 때,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9.8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그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있는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9.8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 식을 mg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웬만하면 10이라고 했지? 10을 곱해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덧붙여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없다고 무시한다면 질량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운동한다. 그죠? 이 물체가 1초 만에 땅에 닿았으면 얘도 1초 만에 땅에 닿고, 오케이? 0.5초 후의 속도와 2kg의 0.5초 후의 속도가 같다.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실험을 통해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글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글로 설명이 돼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래서 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